안녕하세요. 독서왕 논술왕 한선생입니다. 오늘은 문학 문제집을 한 권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문학 문제집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함께 볼 문제집은 바로 동아출판사 빠른 시작 빠작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점에 가서 느낀 건데 빠작 시리즈가 사실 분량은 제일 많더라고요. 어휘 시리즈, 문학 시리즈, 비문학 시리즈, 거기에 문학과 비문학을 함께 볼 수 있는 시리즈도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실 이 빠작을 촬영을 했었는데 빠작 시리즈가 다 리뉴얼이 돼가지고 표지랑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점에 가서 새로 구입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빠른 시작 빠작! 문학 독해는 전체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 기본편이 있고 실천편 비슷하게 2권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3권 같은 경우는 기출된 작품을 중심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권 가볍게 보고 2, 3권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소설, 시, 수필, 극 순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에 소설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소설 갈래에 필요한 문학 이론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작품은 현대소설 6편하고 고전소설 4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외국 소설이 한 권 수록되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나비라는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도 똑같이 현대소설하고 순서는 동일합니다. 시 기본 개념 있고 그 다음에 현대시 5편, 고전시가 2편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 수필극해서 기본 개념 실려 있고 4편 실려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목차만 봐서도 분량이 많지 않은 문제집입니다. 기본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소설의 기본 개념 해가지고 소설이란 문학 갈래의 특징, 그 다음에 소설과 소설 구조의 3요소, 구성 단계, 어머님들이 학창시절 때 달달달 외웠던 그 내용들이 앞에 간략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 갈래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얻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또 역으로 얘기하면 아주 처음부터 이론으로 아이들 질리게 만든 문제들도 좀 있거든요. 가볍게 소설 접근하는 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줄거리가 나와 있어요. 특이한 게 뭐냐면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장면에서 옆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나기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소년과 소녀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하는 장면, 어머님들 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보면 둘이 정말 가까워지는 사건인데 그 장면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죠. 소년이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되는 장면,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한국 소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게 어머님들이 배웠던 내용을 아이들도 똑같이 배우고 있거든요. 20년 전에 배웠던 혹은 10몇 년 전에 배웠던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 지금 학교에서 뭐 배워? 나 이거 배웠는데 그거 엄마도 배웠었는데 야, 그 장면 되게 슬프지 않니?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얘기는 거의 끝은 똑같을 겁니다. 아니 나는 안 그런데 워낙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소설을 읽고 느끼는 감정도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좀 특이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 장면이 정리가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9문제 정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9문제 중에 수능형이 3문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가 한 2문제씩 실려 있습니다. 제가 빠작 문제집을 소개해 드리면서 똑같이 느끼는 건데 문제의 강자 빠작입니다. 문제가 참 많아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학습량이 많아진다는 점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아이들한테는 약간 문제가 많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혼자 공부를 하는 학생한테는 문제 많은 게 큰 장점일 수 있죠. 특히 여기에서 이제 어휘와 수능형까지 같이 나오는데 문제집 실어놔서 아이들 어휘 능력까지 체크하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작품 독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빠작 문제집의 가장 큰 특징인데 먼저 문제가 있고 작품에 대한 해설이 이게 이제 가로넣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작품 한번 읽어보고 바로바로 옆에 문제가 실려 있거든요. 그거 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단답형으로 나와 있는 구성이 문학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친구들부터 입시가 바뀌고 내신에서도 논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고력 키우기 문제라고 해서 논서술형 문제가 한 문제씩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은 작성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사고력 키우기라는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설이 끝나면 시가 나와 있습니다. 시 기본 개념에서 시의 개념과 형식적 요소, 운율, 그 다음에 심상, 비유, 상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 같은 경우는
세모낭씩 돼 있어요. 세모낭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똑같이 소설하고 작품 독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시의 구조, 시의 의미, 시의 운율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고력 키우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항들을 봤는데 사고력 문제는 상당히 아이들이 생각해 볼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시 같은 경우에서 논술형, 서술형이 나오면 정말 나올 법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 같은 경우는 의미가 함축적이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해설이 충분히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쉬운 시건 어려운 시건 다 어려워요, 시는. 그래서 시를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아쉽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자습서 형식이거든요. 시 같은 경우에는 시 딱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깨알같이 설명이 작품 해설을 같이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시를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하게 만든 구조가 저는 아이들한테 가장 쉽게 시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수업을 해봐도 아이들이 그러한 설명 방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필과 극으로 넘어갑니다. 구성은 똑같습니다. 수필 같은 경우에는 6문항 정도가 있네요. 전체 작품은 현대 수필 2개, 고전 수필 하나, 희곡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빠작 문학 독해 대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기를 원하는 학부모님들, 특히 소설에 대한 문제, 요거는 어휘 수능형 문제까지 있는 거, 문제 구성이나 문항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논서술형을 대비할 수 있는 문항, 요거 저는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에서는 약간 아쉽습니다. 형식이 좀 다르더라도 충분한 해설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이 시를 이야기로 구성해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분량이 아닌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장점도 확실하고 단점도 조금 있는 그런 문제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제집 참 힘든 것 같아요.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걸 찾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왕 논술왕 한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